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의 한국대학생 선교회 KCCC에서 간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 선교사로 파송 사역을 하다가 올해 안신년을 보내던 중 지난 7일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에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영덕 선교사님, 김영숙 선교사님 지금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덕 선교사라고 합니다.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숙 선교사님 조금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앉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선교학 박사학위 받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나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15년간 있으면서 패밀리 사역을 이제 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좀 확산시킬 것인가 그런 관심과 또 연구 고민 끝에 제가 필로에서 성격 박사 과정 가운데 논문의 주제를 가정사역의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 주제로 네.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미지가 약간 학자 느낌이 나십니다. 그런가요? 네, 연구원으로도 참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사모님 되시는 김영숙 선교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양은순 박사님이 총장으로 계시는 히즈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과정 중에 계신다고요. 네,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시나요? 저도 그 패밀리 미니스트리 PhD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재미있으신가요, 공부? 공부가 재미있기보다는 제가 네. 이제 몽골에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는 계속 이렇게 막 베풀고 뭘 하는데 네. 제 안에 충전되어지는 건 너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갈된 부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충전되어지고 또 사역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좋은 기회여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연구 과정에 있다 보면 본인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한번 이렇게 쫙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기회에 또 체험의 은혜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네. 우리 KCCC 간사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 일 하시기에도 바쁜 가운데 선교를 통해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시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또 잘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함이 드는 이 시간인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학위 논문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우리가 학위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방대한 분량을 이 짧은 시간에는 나눌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현덕 선교사님과 김영수 선교사님의 몽골 선교 사역과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원하는데요. 두 분은 한국 CCC에서 간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시간 통해서 KCCC 사역 소개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C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1958년에 한국 CCC는 시작이 되어졌고요. 원래 이제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명칭은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간사로 섬기시면서 선교지로 파송받는 것이 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몽골로 선교를 가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1983년도에 대학 1학년에 들어가서 여름 순회에 참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스피커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워하시는 그 한국 KCC를 세우셨던 김종국 목사님이셨는데 김종국 목사님의 세계 비전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 앞에 제가 여름 순회 기간 동안 내 인생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나의 삶을 세계 선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이후에 KCC 풀타임 간사로
제가 헌신을 했고 한 18년간 국내를 중심으로 캠퍼스를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해왔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으로 갔고 또 저희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서운 기도가 생각이 나고 네. 언젠가 이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자꾸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국내 사역을 마무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자. 그래서 2008년 7월 31일 날 2008년 네. 7월 31일. 네, 아내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티네이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의 일생에 처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선교의 해외 선교의 사역들이 15년간 지난해까지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40이 넘는 나이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다른 나라로 그것도 선교지로 옮긴다라는 것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서원 기도 때문에 네, 살던 동네를 사실 옮겨서 이사 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보면. 그런데 다른 나라 그것도 선교지로 가셨어요.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좀 네. 그 선뜻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셨나요? 네, 쉽지 않았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은 이제 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마음은 있었는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 사실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엄마이니까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정말 부담이죠. 네, 부담이었고 네.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다. 너네들의 마음은 어떤가? 너네들이 노하면 우리 갈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기도해봐라. 네. 한 달의 시간을 줬어요. 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안 가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기들 사실은 가고 싶진 않지만 네.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특하네요. 네, 그 상황에서. 네. 하나님이 보내시면 네. 가야 된다라는 걸 그 나이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와. 네, 그래서 네. 근데 또 감사하게 이제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몽골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거는 뭐 환경이야 이런 거 이제 적응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가장 좀 고생을 맞습니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이들이 그 한창 예민,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민한 시기에 와서 네. 친구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 그렇죠. 왔고 언어가 또 잘 안 되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사춘기를 너무 이제 힘들게 보냈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애들이 30살 이제 29이거든요. 네. 지금에 와서 이제 엄마 그때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새카만 도화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네. 됐기 때문에 감사하긴 했는데 초기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2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쓰레기통, 휴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짐을 싼 거예요. 네. 그런데 몽골에 저희가 이제 이제 집을 구해서 컨테이너가 도착을 해서 그 마당에 그 컨테이너가 딱 도착을 했는데 네. 그 집 앞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그 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요. 오, 이게 무슨 뭐야? 그래서 네. 컨테이너에서 짐을 꺼내서 짐을 실는 그 시간 동안에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고 네. 그 시기에는 정말 몽골에 아무것도 없었던 네. 그런 시기였고. 어,
지금 몽골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몽골은 이제 1920년대에 당시에 이제 소련이었죠. 네. 그러니까 구소련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졌고요. 네. 그러다가 70년간 1990년까지 공산주의 체제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1920년부터 1990년까지는 단 한 명의 네. 미셔너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990년에 동구권이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동구가 활짝문이 하나님의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네. 문이 확 열릴 때 그때 몽골도 열렸어요. 그래서 1991년부터 한국을 비롯해서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체제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1990년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현대 그 몽골 선교가 시작된 지가 올해가 33년째고 네. 전국적으로 교회는 600여 개, 울란바토르가 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그게 한 300여 개. 그리고 교단도 신학교도 생기고 몽골어 성경도 출판이 되어져서 지금은 누구든지 가져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에 지속된 공산주의 문화와 공산화 되기 전에는 300년간 라마 불교가 몽골의 국교였거든요. 네.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은 굉장히 강박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로는 전 국민의 1.4% 인구수로 볼 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가는 네.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98% 정도는 난 크리스찬 사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고 쉽지 않은 네. 장벽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몽골 하면은 몽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몽골 하면 막연하게 징기스칸 네. 그리고 말을 타는 유목민들 그리고 정말 거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느끼는 몽골 사람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근데 놀라운 민족성을. 것은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역은 사실 성령께서 하시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멘.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몽골 선교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몽골 CCC가 있어요. 네. 그 대학생 사역이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100% 거의 100% 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캠퍼스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사역리라고 하죠. 네. 사역리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랜덤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전하는데 한국은 랜덤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금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새로운 창의적인 툴이 필요한 상황인데 몽골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률이 3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이렇게 오픈이 됐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화되어지고 조금씩 세속화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초기 선교지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들, 네. 변화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몽골에서는 저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현장을 네. 지금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랜덤으로 이제 그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몽골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몽골 사람들의 가정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또 복음을 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들을 위주로 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몽골에 갔을 때는 첫 번째 사역은 거기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공통된 이슈의 그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다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복음이 1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받고 제자로 훈련은 되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습, 그 훈련받는 모습과 그 다음에 실제 삶의 모습의 그 갭이 계속 생기면서 네. 가정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들이 계속 신앙의 한계와 또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는, 느끼게 네.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러더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정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와 성경적인 아버지의 권위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거의 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밑바닥에 있는 문제들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분의 선교사님 덕분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그곳에서 사시는 또 몽골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또 회복 과정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회복의 과정이나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정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 30대 네. 중반에. 근데 교사 부부였는데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어떤 부부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이혼을 해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 한 번만 참석해봐라.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한 번 세미나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부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있다 그 참석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부부들을 세우는 그 리더가 돼서 그 여전히 본인이 참석했던 그 그룹처럼 또 다른 그 그룹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고 네.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떠나오기 전에 패밀리 캠프라는 이제 그 캠프를 했는데 네. 그 모임에서 이제 물론 이 부부가 이제 리더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네. 부모님도 물론 넌크리스찬이시고 네네. 부모님이 물론 이제 이 전혀 이렇게 부부의 모습도 없었고 그것이 이제 이들 부부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였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그 부모님도 변화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네. 부부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50대 중반의 부모님이셨는데 그동안 세월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믿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깨어지려고 했었던 이 부부로 인하여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것이 네. 또 자기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이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었어요. 네. 네. 사실 사람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오랜 시간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2023년까지 몽골에서 이런 사역들을 다 하고 철수를 하시면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그 사역의 모든 정권을 이양을 하시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몽골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두 분께는 또 한국에서 또 다른 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을 또 섬기심에 또 앞장을 서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비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희가 몽골의 패밀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거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또 이것이 몽골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미주 그다음에 아시아권과 유럽권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곳에서는 가정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니까 아멘. 근데 그 원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는 네. 우리의 미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15년 몽골 통하여서 경험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또 연구를 통하여서 저희가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사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네. 현지인 지도자 훈련 모델을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제 현지인 사역, 몽골에서의 이 패밀리 사역들은 현지인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시켰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교사의 최종 목표는 현지인이 선교사 하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더 잘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네.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네. 선교사의 마지막 역할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 중에 있는데 안식년 1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연말이 지나고 2025년부터는 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과 사명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200만 이상의 해외에서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네. 한국을 자발적으로 찾아온 네.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 그다음에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선교에서 이제 오는 선교로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그 가운데서 한국에는 이미 6만여 명의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안식년 중에 있지만은 몽골 커뮤니티 안에서 가정사역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아시아 지역 속에 또 미주 쪽에 가정사역이 필요한 국내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이주민들과 그다음에 타문화 선교지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이 가정사역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네.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원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저희가 기여하는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전용덕 선교사님, 김영숙 선교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